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의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 골프입니다. 3라운드 제 62번째 샷 시작합니다. 저국과 전 세계에 계신 마인드 골프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은 계절인데요. 그래도 라운드 열심히들 나가고 계시겠죠? 5월 초에는 특히나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골프 라운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징검다리 1, 3, 5 그리고 또 주말 그리고 또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었잖아요. 마인드 골프도 그 중에 3일 정도 라운드를 했고요. 뭐 날씨도 이제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예년 기온보다 아주 높아서 완전히 이제 반팔을 입고 할 수 있는 라운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아침에는 조금 10도대에 좀 쌀쌀한 날씨들이라 약간은 좀 긴 팔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금세 한두 홀 정도 라운드 하다 보면 금세 더워져서 반팔이 조금은 더 나은 계절입니다. 아마도 다음 달 6월 정도 되면 이제 또 장마가 오고 7월, 8월엔 대단히 더울 것 같은 뭐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평상시 예년 기온보다 점점점 더워져 가는 그런 느낌인 지금 시기입니다. 마인드 골프는 올해 지난번 팟캐스트 할 때 19번째 라운드 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마인드 골프는 지금 31번째 라운드를 했습니다. 지난해 65번 라운드 한 거에 비하면 지금 속도로 봐서는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라운드를 할 것 같고요. 마인드 골프를 이렇게 만나서 보시는 분들이 점점 얼굴이 까매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선크림도 바르고 나름 우산도 쓰고 다니고 있지만 어찌됐든 뭐 실내에 있는 것보다 골프장 야외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탈 테니까 점점점 아주 서서히 까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동남아 기후에 맞게끔 점점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얼굴의 색깔도 동남아에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의 색깔과 비슷해져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일은 공지를 드리면 마인드 골프 5월 원래가 있습니다. KLPGA 교촌원이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했던 동촌 CC에서 마인드 골프 카페 회원 3팀 12명이 참여를 지금 신청을 했고요. 3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뭐 아침 7시 티타임이라 마인드 골프도 5시에 분당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골프를 하니까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녀오는 것도 기쁜 마음에 가지 일을 하라고 새벽 5시에 출발하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4시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 하면 일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약간 좀 마음가짐에 따라서 또 자신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즐거움과 기쁨 또 슬픔과 괴로움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내일 12명 세 팀은 마인드 골프 5월 원래에 가서 잘 놀다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PGA 소식을 전해드리면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제5회 메이저라고 하는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있었고 아주 기쁘게도 한국의 김시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2011년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했던 대회이기도 한데요. 상금이 무려 한국 하나로 한 21억, 22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인 선수가 두 번째로 이제 우승을 한 그런 아주 또 우리 최연소 더 플레이어스 대회 최연소 우승이기도 합니다. 21세 10개월 17일 날짜 기준으로 그렇게 우승을 했고요. 그 전에 우승했던 최연소 기록은 호주의 애덤 스컷이 2004년에 23세의 나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최연소 기록을 김시우 선수가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PGA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대회 우승으로 김시우 선수는 세계 랭킹 28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 탑 30위 안에 들어왔던 선수가 최근에 거의 없었는데 김시우 선수가 앞으로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PC 서그레스, 이 대회가 열렸던 TPC 서그레스는 17번 홀의 시그너처 홀인데요. 세르지오 가르시아는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기운이어서 그랬는지 17번 홀, 1라운드 17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코스에서 공이 빠지기도 하는 적게는 뭐 110야드에서 130, 40야드로 세팅이 되는데 이 골프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을 뺀 나머지는 다
그 물인 워터 해저드인 코스이고요. 아일랜드 홀로 그림도 되게 사진도 되게 이쁘게 나오는 그런 코스인데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스가 이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골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홀입니다. 어쨌든 그 세르지오 가르시아는 홀인원까지 했던 그 홀에서 어떤 선수는 뭐 5번까지 공이 이제 물에 들어가서 꽤 많은 오버파를 친 그런 그 홀이기도 하고요. 올해 대회 통계를 봤더니 올해 대회에서는 총 67개의 공이 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치는 선수지만 이런 코스에서는 또 물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 파3니까 여기서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타수에는 타격이 크고 17번 홀이기 때문에 대회 그 마지막 특히 마지막 라운드에서 17번 홀에서 어떤 좀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세르지오 가르시아와 타이거 우즈가 대회를 경합을 했던 그 시기에 세르지오 가르시아가 여기서 공을 2개인가 3개 물에 넣으면서 그 분위기가 그냥 타이거 우즈 쪽으로 갔던 그런 대회도 있었습니다. 이번 김시우 선수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의 계보인 그 최경주, 양용은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잘하고 있는 안병훈, 또 김시우 선수, 또 한때 노승열 선수 또 잘했었죠. 이런 영건들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선수들이 한국의 PGA 선수 대회에서 그 조금은 좀 상위권에 좀 자주 보이고 그렇게 해서 또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또 그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을 잠시 알아보면 1위는 더스틴 존슨이고요. 13.32포인트입니다. 이 로리 맥길로이 8.50포인트와 무려 2.82포인트 차이로 당분간은 더스틴 존슨의 1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3위는 일본의 히데키 마츠야마고 7.70포인트입니다. 이 골프 세계 랭킹을 보면 한때 이렇게 2위가 격차가 커졌던 그런 선수도 있었잖아요. 최근엔 그 조던 스피스도 있었고 로리 맥길로이도 한때 그렇게 계속 1등 할 것 같았던 그런 것이 지금 보면 또 이렇게 다른 선수로 인해서 이렇게 1, 2위, 2, 3위가 또 바뀌는 걸 보면 영원한 강자가 없는 것이 또 골프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또 마인드 골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골프는 공평한 운동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PGA는 AT&T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LPGA와 KLPGA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킹스밀 챔피언십 프레젠티드 바이 JTBC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난번에 아쉽게 아나 인스피레이션에서 벌타를 받아 준우승한 렉시 톰슨이 2라운드 현재 12언더파로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시 얘기하면 아나 인스피레이션 대회 이후 렉시 톰슨이 무려 4벌타를 받아서 준우승하게 된 그 대회 때문에 골프 룰이 좀 변경이 됐고요. 이런 대회에서 한번 이렇게 우승을 하려다가 준우승을 하면 약간 트라우마도 생길 것 같은데 렉시 톰슨이 현재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선두를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승을 하면 일종의 바운스백 같이 다시 또 분위기를 멘탈을 잘 극복을 해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자 세계 랭킹을 알아보면 1위는 리디아고 8.81포인트, 2위 유소연 8.58포인트. 1위와 2위 차이가 남자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근소한 차이죠. 0.23포인트. 리디아고가 우승이 굉장히 좀 드물게 보이면서 굉장히 이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3위는 태국의 아리아주타누간이 8.56포인트. 2위와 3위의 포인트 차이는 0.02포인트 더 적죠. 그래서 1위, 2위, 3위의 여자 세계 랭킹은 아주 되게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 대회에 따라서 순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위권 내 한국 선수를 알아보면 2위 유소연, 4위 전인지, 7위 박인비, 8위 김세영, 9위 양희영, 10위 장하나, 무려 10명 중에 6명이 한국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다시 또 좋아지면서 점점 10위권 안에 선수들이 많은데, 물론 10위에서 11위에서 20위 사이에도 박성현 선수와 같은 또 아주 몇 명의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세계 랭킹 1위를 조만간 유소연이나 전인지 또 박인비 이런 선수들이 다시 등극을 해서
한국 선수가 1위에 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인드골프가 명예기자이기도 한 KLPGA 대회에서는 춘천 라데나 CC에서 지금 매치 플레이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치 플레이 대회는 KLPGA에서 많지는 않은데요. 2017년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고요. 대회 3일째 16강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박인비는 예선에서 모두 3승 모두 이기며 예선을 4명의 선수가 서로 번갈아 치는 형태로 해서 3번의 경기를 하고요. 그 대회 성적으로 16강 진출자를 가리는데 박인비는 예선 모두 이겼고 3승으로 매치 플레이에서 유독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6강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도 박인비의 강한 멘탈, 표정 없고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여 하는 그런 모습이 유독 스트로크 플레이보다는 매치 플레이에서 좀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음번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춘천 쪽에서 하는 대회이니만큼 그쪽에 계신 갤러리 분들이나 또 날씨도 지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골프도 예전에 한번 갔던 골프장이긴 한데 한번 가보셔서 갤러리로 매치 플레이는 또 일반 스트로크 플레이와 약간 다른 좀 경기 흐름과 플레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대단히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세계적으로 골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무래도 골프가 이런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이런 세상에서 골프는 조금은 좀 천천히 또 18홀,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 정도 플레이하는 그런 운동의 패턴이 이렇게 스피디하게 살고 있는 시대와 잘 맞지 않는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또 비용도 그렇고 그런 젊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서 골프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조금은 좀 다른 형태의 그런 데이터, 한국에서는 골프는 조금 그런 전 세계의 트렌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통계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국 골퍼가 늙어간다고 물음표 4050 골퍼가 주력이다라는 제목이고요.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골프 인구 감소로 비상이 걸렸다. 새롭고 흥미진진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18홀에 대한 고집도 접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접은 건 아니고요. 그런 변형된 형태가 조금은 있긴 하죠. 이웃나라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점점 골프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없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골프 인구 감소에 따른 걱정, 적어도 한국에서는 접어도 된다.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 골퍼들을 면밀하게 조사한 2016년 한국 골퍼 수 추정 조사다.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엠브레인에서 끊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 골프는 여전히 젊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20에서 69세 성인 남녀 인구는 약 3,639만 명. 이건 전체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20세에서 69세에 있는 성인 남녀 인구의 숫자가 3,639만 명이고, 이 중 한 번이라도 골프를 해봤던 국내 골프 인구는 800만 명이나 된다. 생각보다 많네요. 이 중 현재 골프를 하고 있는 현재 골퍼는 약 387만 명으로 2015년 대비 49만 명 정도 늘었다. 특히 여성 골퍼들 증가 추세가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다. 지금 이 마인드골프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성 애청자분들도 이런 49만 명에 일조를 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전 세계적으로 고민인 새로운 골프 인구 유입, 한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스크린 골프가 있기 때문. 쉽고 재미있고 게임같이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를 하는 현재 골퍼는 무려 285만 명으로 필드 골퍼 수 227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스크린 골프를 통해 골프를 부담 없이 접하고 필드 골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마인드 골프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도 스크린 골프 회사고,
전체적으로 스크린 골프의 인구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마인드 골프의 회사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티업 비전이고요. 참고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 막연한 추정치가 아니다. 실제 한국 인구 중 골퍼가 얼마나 될지 최대한 실제에 가까운 조사를 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6일 인구 구성비에 의한 지역 연령비 비례 할당 표본 주출을 위해 말 참 어렵습니다. 지역 연령별 비례 할당 표본 추출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 제주도는 제외했네요. 시도의 만 20세에서 69세 남녀 5,000명을 조사했다. 먼저 큰 틀에서 보자. 조사 대상인 20세에서 69세 3,639만 명 중 22%인 800만 명이 골프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중 현재 골프를 즐기는 현재 골퍼는 10.6%인 387만 명이다. 인구의 한 10.6%가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골퍼 중 남성은 2013년 219만 명에서 2014년 238만 명, 그리고 2015년 26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82만 명으로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 가장 드라마틱한 증가는 여성이다. 2013년 76만 명에서 2015년 78만 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105만 명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2015년 98만 명이었던 40대 골퍼는 지난해 132만 명으로 34%나 증가했다. 40대 골퍼가 확 늘었네요. 40대 골퍼에서 늘었을 수도 있고 30대가 나이를 먹어서 40대가 돼서 늘었을 수도 있지요. 또 50대 골퍼들은 2013년 64만 명에서 2014년 84만 명으로 늘더니 2016년에는 116만 명으로 100만 명 고지를 돌파했다. 이 또한 나이가 먹어서 자연적으로 그런 나이대로 들어간 부분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60대 골퍼도 2015년 25만 명에서 지난해 38만 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20대와 30대 현재 골퍼도 전체의 26.1%나 된다. 물론 골퍼들의 놀이터도 변해가고 있다. 필드에서 라운드를 하는 골퍼는 227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33만 명이나 늘었다. 반면 실내 연습장이나 실외 연습장은 각각 18만 명과 6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바로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이용 인구는 지난해 285만 명으로 필드 골퍼를 훌쩍 넘어선다. 2011년 스크린 골퍼는 168만 명이었지만 불과 5년 만에 117만 명이나 늘었다. 한국 골프의 화수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스크린 골프 이용층 중 남성은 74%, 여성은 25.3%로 늘어났고 40대 스크린 골프 인구가 전체 스크린 골퍼를 이끌었다. 또 이용자 중 사무 관리 전문직이 40.3%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여성 골퍼는 전체 중 27.3%로 2015년보다 4.2% 증가했다. 필드 골퍼도 27.5%로 늘어났고 스크린 여성 골퍼도 2015년 19.6%에서 25.3%로 늘어나 한국 골프 시장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마이크로밀 엠브레이는 앞으로 현재와 마찬가지로 40대 화이트 칼라 고소득층에서 신규 유입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뒤 한국 골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스크린 골프가 한국 골프 인구 증가와 유입, 골프 산업에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거의 대부분이 필드 골프를 즐기실 테고 더불어 스크린 골프도 즐기실 텐데요. 이 한국에서의 스크린 골프가 진입장벽을 대단히 많이 낮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계절과 추운 계절에도 계속 골프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 이런 골프 인구 트렌드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런 통계에 잘 나타난 것 같아서 참고 삼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팟캐스트 3라운드 60번째 샷, 61번째 샷인가요?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61번째 샷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딱 한 분 있었네요. 골프 마법사님. 그 출근길에 잘 듣겠다고 했고요. 그 마지막 룰북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처럼 공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주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팟캐스트가 골프 라운드 중 골프공 사용 제한이 있는가를 조금 상황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유익했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4월 27일 4월 27일 맞을 겁니다. 그 오픈 클래스, 그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마인드 골프와 같이 골프에 대한 그 공개 강좌라기보다는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오픈 클래스를 5번째 샷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처음 참여를 해주신 나무늘보님께서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또 참고로 오픈 클래스 6번째 샷은 다음 달 6월 8일 목요일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달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봤는데 6월 8일 맞고요. 6월 8일 목요일에 오픈 클래스를 또 6번째 샷을 진행하니까 그 카페 공지를 보시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클래스 5번째 샷 나무늘보님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처음 마골님을 알게 된 이후 2년 동안 눈팅 회원이었는데 어제는 겁도 없이 울타리를 넘어 오픈 클래스 5번째 샷에 참석했습니다. 마골님은 사진과 동영상의 모습 그대로이시고 지난 오픈 클래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을 실제 들으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골프 마법사님, 호두아빠님, 이프님 모두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골프 지니님을 비롯해 회원님들 모두 처음 배웠는데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 클래스는 1. 골프 연습 때 이론, 두 번째, 두 가지 주제였는데요. 한 가지 주제는 골프 연습과 이론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스윙 트리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그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공식 이야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약 2시간 동안 마인드 골프님과 회원님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하고 깨달음이 되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이어지는데 규칙적으로 연습장에 가려고 합니다. 5월 초에 있었던 그 연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5월 21일 프로젝트는 어젯밤부터 마눌님에게 시작했습니다. 마인드 골프의 그 원래회 그걸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셨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라운드를 하는 저로서는 5월 14일 라운드를 잘 숨기고 21일에 참석토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나무늘보님의 그 아내분께서 이 팟캐스트나 혹시 또 이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무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남기셨겠죠? 네, 생생한 후기 대단히 고맙고요. 그 골프 마법사님, 후드아빠님, 그리고 또 이프님, 또 참여해주신 앤드리스님도 이렇게 회신을 남겨주셨고 참석을 하진 않으셨지만 디니지님께서 설득하기보다는 용서받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꼭 원래 참석하시어 마골 매직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셨고 이프님도 저도 한동안 못 가다가 어제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나무늘보님 아마 다음부터 익숙해질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2번째 참여해주신 이프님의 이야기시고요. 심플하게님 어제 저 역시 오프 모임 처음 나갔는데 의미 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회원님들 반가웠고 나무늘보님 글 올려주셔서 댓글 통해 묻어서 인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앤드리스님도 오픈클래스 처음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오픈클래스 첫 참가 후기 숟가락 얹었습니다. 원래회나 워크샵과는 또 다른 묘미가 있네요. 덤으로 피팅샵 마음골프학교의 새 단장한 모습 구경도 잘했고요. 새로 뵌 이프님, 조나단님, 무늬만 바뀐 심플하게님 특별히 더 반가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6월 8일 목요일 또 오픈클래스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골프마법사님이 올려주신 보람찬 한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모처럼 하루 종일 나 혼자 놀아야 하는 금쪽 같은 하루가 생겨서 여주에 있는 영재 파3 연습장에 다녀왔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다녀오신 그런 후기인데요. 이곳은 주니어 선수들의 아카데미도 있고 그 옆에는 합숙소도 있고 방송에서 숏게임 관련 레슨할 때 촬영도 했던 곳인데요. 파3 18홀로 구성되어 있고 전장은 짧은 곳은 20m에서 가장 긴 곳은 110m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숏게임을 연습할 수 있겠네요.
코스마다 관리는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그린이 2단 그린인 곳도 있고 벙커샷에서 티샷 하는 홀도 있습니다. 또 입구에는 퍼팅 연습용 넓은 그린과 벙커샷 연습을 위한 벙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18홀 돌면 2만원, 하루 종일 8시 반 입장, 오후 5시 반 퇴장 기준 5만원이고 주말에는 18홀 기준 3만원, 하루 종일 6만원입니다. 간단한 샤워장이 준비되어 있고 라면과 음료수 정도를 판매합니다. 종일권을 구매하시면 중간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제약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광고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출근하는 곳인데요. 항상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돌다가 출근했었는데 이날은 시간이 여유 만땅이라서 종일권을 사서 하루 종일 느긋하게 돌았습니다. 전반은 공 여러 개로 연습하고 후반은 공 한 개로 실전처럼 돌았는데 둘 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휴일에 연습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사진도 올려주셨고 벙커샷에서 티샷하는 홀인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두 개의 공을 쳐서 모두 다 핀 옆에 붙는 놀라운 재주를 부리셨다는 인증샷도 올려주셨는데 하나는 버디를 했고 하나는 파를 했다고 하셨네요. 이날 하루만 50홀을 돌았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 정말 골프와 함께 노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중간에 일이 생겨서 54홀 돌아보려고 했던 목표는 마저 채우지 못했지만 골프채와 함께 코스와 함께 놀이처럼 즐겨본 아주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이미 12km 정도를 걸었는데 저녁 먹고 난 다음 속도 모르는 남편이 운동이 필요하다며 같이 산책하자고 해서 아이고 말도 못하고 따라 나섰는데 어찌나 다리가 피곤하던지요. 그래도 산책길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태양 속을 나누는 듯 멋있었습니다. 라고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주신, 으슥한 티박스에 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혼자 돌다 보니 달리 도움 청할 데도 없고 해서 웨지로 바닥을 치면서 뱀을 쫓았는데 이 뱀이 자꾸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한바터면 웨지로 뱀을 밀어낼 뻔. 다들 봄철에 뱀 조심하라는 주신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잭님이 올려주신 일관성 있는 샷이란이란 주제인데요. 그 골프 다이제스트 표지에 있는 그 사진과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사진, 표지 사진과 이제 안에 있는 사진인데, 또 저스틴 토마스가 스윙을 하고 있는, 아마도 이 드라이버 샷인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얼핏 봐서 같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 비교해보니 서로 다른 샷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옷 주름 하나 똑같아지도록 스윙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저스틴 토마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라는 자들이 수억 원의 상금을 가져갈 만큼 그곳에서 그만큼 가치 있는 노력과 타고난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가 봅니다. 저로서는 놀라운 사진이라 공유해서 직접 스캔해서 올려봅니다. 라고 저스틴 토마스의 그 드라이버 스윙 사진 두 개를 비교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주신님이 이 글에 좀 분석적인 그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머리 각도나 팔로우 정도가 미세하게 다르긴 하네요. 오른쪽이 좀 더 스피디하게 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마골 선생님의 샷 같은 구간을 캡처해서 하면 저것보다 더 오차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스윙의 일관성은 스윙 준비부터 진행 당시에 항상 일관된 생각이 가능하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요렇게 해보니 잘 되더라 해서 바꾸고 이번엔 이런 드릴로 쳐볼까? 그러면서 스윙은 나도 모르게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좀 일리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에겐 대단히 과찬인 것 같고요. 근데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의 모든 스윙도 이렇게 찍어보면 나름 비슷한, 선수들과 같은 스윙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아마추어들의 그 스윙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후드아빠님이 올려주신 골프화 세척 후기인데요. 골프화를 이렇게 닦은 그런 경험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골프화가 너무 더러워서 고민하다가 제이슨 마크라는 신발 전용 세척제가 좋다고 해서 구매하여 사용해 보았습니다. 후기 및 사용 동영상을 보니 무척 쉽고 잘 된다고 하여 속는셈 치고 따라해봤습니다. 결론은 대박! 약 20분 정도 만에 아래 사진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비교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세척제로 표면만 세탁이 가능합니다. 내부를 세척하려면 기존의 물빨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골프와 같이 자주 신지 않으며 외부가 쉽게 더러워지는 신발은 완전 딱인 듯 합니다. 세숫대야, 세척액, 브러쉬, 깨끗한 걸레 또는 마른 수건을 준비합니다. 브러쉬에 물을 묻히고 세척액을 여러 방울 떨어뜨립니다. 약 10방울 정도. 브러쉬를 한 번 더 물에 다시 살짝 적셔서 신발의 표면을 칫솔질하듯 가볍게 여러 번 닦습니다. 거품이 생기면서 더러워진 부분이 점차 사라집니다. 거품이 있는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끝! 신발 한 짝을 부위별로 5군데 나눠서 닦아주었더니 아래와 같이 한 켤레 끝, 약 10분 정도 걸렸네요. 나머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줍니다. 사용법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1회에서 5회 반복하라고 했는데 저는 1회 만에 깨끗해져서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소에서 방수액 3,000원 구매해서 뿌려주고 끝냈습니다. 다이소 방수액도 아주 좋은 듯 합니다. 라고 후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신발이 진짜 하얗긴 하네요. 마인드 골프는 라운드를 다녀오면 골프 클럽을 항상 닦아놓거든요. 공도 준비하고 티도 준비하고 각종 준비물들도 준비하면서 신발도 이렇게 겉에 부분만 깨끗하게 닦아놓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을 좀 깨끗하게 신으면 라운드 할 때도 좀 기분도 좋고 실제 샷도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발이 깨끗하면 좀 단정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신발을 닦는데 이런 신발 닦는 습관도 대단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은 후기 고맙습니다. 네, 골프 마법사님 올려주신 4월 워크샵 고성 파이니즈 후기입니다. 지난 주말 4월 15일, 16일 이틀에 걸쳐 세 번째 마인드 골프 카페 원래회 워크샵이 강원도 고성 파인리즈 골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파인 리즈 레이크 세계 코스 27홀로 구성된 골프장으로서 워낙 이쁘다고 소문난 곳이기도 하고 아일랜드 파3라든지 600m에 달하는 파5 코스, 1.1km 길이의 비치 벙커, 대리석 돌그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선정한 한국 50대 골프장에서 자주 이름을 올리는 골프장이어서 가기 전부터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총 3팀으로 지금까지의 워크샵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아침 일찍 주구장창님, 5호우 시절님의 집 앞에서 9명이 모여 봉고차로 짐과 몸을 테트리스처럼 차곡차곡 쟁겨 넣어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구세주 같은 워아이니님을 만나 차 2대로 나눠 타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숨 돌릴 수가 있었네요. 오고 가는 길에 사람 나눠 태워주신 워아이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닉네임이 아주 좋더라고요. 캐디님이 부를 때 워아이니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쁜 캐디님 만난 날은 워아이니님 개 타신 기분이겠습니다. 지난주 사전 답사 다녀온 마골님의 말에 따르면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따따하여 마치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온 듯 전 안 가봐서 어떤 날씨인지 알 수 없으나 매우 잔잔하고 온화한 날씨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였다고 말만 믿고 골프장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항상 워크샵이나 원래회 할 때 항상 비가 안 오고 쾌청해서 날씨 운이 좋았는데 작년 2번의 워크샵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 운은 없어서 사람이 휘날려 갈 정도의 상상 초월, 방향 예측 불가 회오리 바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이름에 파인 들어간 곳, 파인비치, 지난번 가을 워크샵이었고요. 파인리즈, 이런 곳에서는 워크샵은 앞으로 비추천입니다. 도착해서 퍼팅그린에서 연습공을 굴려봤는데 오르막 경사에서는 볼이 홀컵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친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린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3.4인가 3.6인가 그랬죠. 그림 스피드 3.2 대략 난감하다고 여기 써있네요. 아직 라운드 시작 전 여유만만한 모습입니다. 라는 사진 올려주셨고 첫날 라운드는 주구장창님과 호우 아빠님의 대결이 있는 날로 참여자 전원이 2팀으로 나눠서 어느 분이 이기실지 10,000원짜리 베팅을 하고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앞 뒷팀이 모두 구경할 수 있도록 가운데 팀을 배정하고 주구장창님의 캐디로는 제가, 호두아빠님의 캐디로는 골프 지니님이 함께 라운드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박빙의 실력으로 고군분투하여 전반 56타 대 58타로 마쳤습니다.
후반 1번 홀 파5에서 호두 아빠님이 투혼의 성공, 1m가량 남은 퍼트도 마저 성공하여 이글을 기록하시면서 전세는 호두 아빠님으로 기울었습니다. 대전에서 이기시고 이글도 하신 호두 아빠님 축하합니다. 지난번에 홀인원도 하시더니 아주 기운이 아주 급상승이시네요. 주구장창님 아쉬운 두타차 패배 많이 아쉬웠겠네요. 회원님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두 분이 오늘 대전의 선수들입니다라고 사진에 있고요. 모두들 길고 어려운 코스, 유리알 같은 페어웨이조차 유리알 같아서 드라이버 세컨샷을 치면 떨어진 곳에서 40m 굴러가 해저드로 빠지거나 벙커로 들어가거나 오비로 나가는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시멘트같이 딱딱한 벙커, 유리알보다 더 미끄러운 그린에 공이 떨어지면 무조건 뒤로 넘어가서 오비나 해저드에 들어간다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골님 올해 목표 중 하나가 80대 안치기였는데 아쉬운 89타. 네, 마인드 골프가 89타나 쳤습니다. 아주 잘 못 쳤고요. 그런데 뭐 바람과 이런 상황 자체가 80대 치기는 대단히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막 89타는 좀 많이 친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한타 더 치셨으면 80대 안치기를 달성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90개 쳤으면 그렇기도 했겠네요. 첫날의 성적은 마골림 89타부터 골프마법사 114타까지 정말 다양한 스코어가 기록되었네요. 저녁 자리는 가까운 아양진인가? 항에서 자연산 회와 함께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각자 준비해오신 선물을 사다리 타기로 나눠 가졌습니다. 준비해오신 선물이 우드, 퍼터, 볼, 모자 등등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글하신 호두 아빠님께는 앤드리스님이 따로 이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호두 아빠님 행복하셨죠? 네, 마인드골프 워크샵에서는 각자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요. 어떤 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다리를 타서 그런 선물을 나눠 갖는 그런 일종의 문화가 있습니다. 각자 좀 소중한 선물들, 뭐 우드나 퍼터 같은 이런 클럽을 가져오신 분도 있고, 공을 가져오신 분도 있고, 뭐 모자, 각종 골프 용품들을 가져와서 서로 이렇게 사다리를 타서 나눠 갖는 이런 아주 행복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앤드리스님은 호두 아빠님을 위해서 이글 선물을 또 준비한 건 아니죠. 이글 할 줄 몰랐으니까 가져오신 것 중에 다른 걸 또 하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의 조편성은 기본으로는 첫날 성적순으로 그러나 원하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조를 바꿔서 편성해서 1조는 서연팜님, 호두 아빠님, 주구장창님의 내기조와 안도님이 함께 라운드 하셨고 2조는 헤라님, 앤드리스님, 셰프님, 골프지니님이 그리고 또 3조는 마인드골프님, 마라도님, 오하이님, 첫날 성적의 1, 2, 3등과 꼴찌인 제가 라운드를 했습니다. 전날 라운드 끝날 때 캐디님으로부터 내일은 바람이 안 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기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어제보다 더 강한 바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바닷가 워크샵은 그만이어야 되겠네요. 전날과 달라진 조건은 그나마 오전이라 페어웨이가 좀 덜 유리 같았고 그린이 조금 덜 딱딱했을 뿐 고난의 연속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마인드골프님은 버디 3개와 함께 70대 스코어로 다시 돌아오시고 네, 마인드골프가 이날 둘째 날은 진짜 작정하고 전략을 가지고 낮은 샷과 대단히 많은 머리를 써가며 78타를 쳐서 70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름 굉장히 코스를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고요. 특히 17번에서는 거의 20m에 달하는 버디퍼를 성공시키는 짜릿함도 마인드골프를 맛봤습니다. 전반 연속 버디로 출발한 셰프님, 전반의 전체 플레이 중에 1등을 기록하셨는데 아쉽게 후반에 조금 무너지셨네요. 이번 처음 참가하셨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마지막 조에서는 서연팝님이 내기에서 이기신 듯 돌아오시는 길에 휴게소에서 맛있는 커피 쏘셨습니다. 서연팝이 호두 아빠님 돈으로 산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거죠? 그 외에 다들 어려운 코스에서 무너진 데 비해 자신의 스코어를 이틀 내내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신 앤드리스님 대단해요. 안도님 워크샵마다 바람맞이 심해서 고생하셨죠? 골프지님도 역시 상당히 내곡인지라 둘째 날은 바로 원래 스코어로 회복하셨네요. 이틀 내내 꼴찌하면 골프마법사도 고생 많았고요. 그 외에 험난한 코스와 함께 회원님들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봉고차 운전해주신 주구장창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가을 워크샵은 좀 바람이 없는 곳으로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달 원래회는 5월 21일 일요일에 하기로 정해졌는데 내일이죠.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스케줄 관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은 주구장창님께서 남기신 워크샵 후기입니다. 아침 6시 30분 지하철 타고 양재역으로 갑니다. 방금 전에 골프마법사님이 남기신 또 후기와는 조금 좀 다른 형태고요. 주구장창님께서는 주구장창님의 시각으로 또 남기신 후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지하철 타고 양재역으로 갑니다. 렌트카 예약하신 분이 안 오십니다. 기다립니다. 예약하신 분은 골프마법사님이시죠. 늦게 옵니다. 끙. 차 끌고 수서역으로 옵니다. 짐 싣고 나니 차 2대로 가자고 합니다. 그럴 바에 각자 출발하지 왜 렌트카를 빌려서라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나머지 짐을 싣고 9명 꽉꽉 차서 고성으로 갑니다. 뒷자리는 무척 비좁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 운전석은 앉을만 합니다. 종아리가 땡겨서 그렇지만. 가평 휴게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지만 휴게소에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동홍천 휴게소까지 쭉 갑니다. 톨게이트 나와서 잠시 쉽니다. 그리고 짐, 가로 열고 사람. 짐이 사람이라는 거죠. 짐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이제서야 살 것 같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황태 정식 먹는데 호두 아빠님이 몇 타 칠 거냐고 물어봅니다. 두 분이 내기하신다 그랬죠. 타수와 관계없이 호두 아빠님보다 무조건 한 타 적게 칠 거라고 대답합니다. 골프장에 도착합니다. 더우니 샤워부터 한 판 하고 퍼팅 그린으로 갑니다. 오르막 퍼팅인데 공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샹. 욕을 하시네요. 드디어 더맨더머 1차전 시작합니다. 바람에 멘탈이 날아가고 공은 페어웨이에서 통통 튀어다니네요. 페어웨이에서 런 100m 굴러가더니 다이, 오비. 서로 상대방의 스코어에 신경 쓸 정신도 없이 개판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늘집에서 확인하니 전반홀 2타 차로 지고 있네요. 뭐 이 정도야. 후반홀 제끼면 되죠. 후반 1번 홀에서 호두 아빠님의 세컨이 탑볼 비슷하게 맞아 그린 앞 50m에 떨어졌는데 하염없이 굴러가더니 핀 옆에 섭니다. 퍼팅 이글 축하. 이제부터 골프에는 관심 없고 호두 아빠님에게 저녁 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래도록 쪼잔하게 시루더니 결국 사기로 합니다. 골프는 졌지만 오늘 할 일 다 했다는 마음에 뿌듯해집니다. 아야진 해수욕장이었네요. 아야진 해수욕장 앞 까사델 아야 사장님이 예약해주신 갈매기 횟집으로 갑니다. 이 까사델 아야 사장님이 주구장창님의 친구인가 아시는 분인가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해준 갈매기 횟집으로 갑니다. 열심히 먹고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횟집에서 공깃밥 안 먹기는 또 처음은 아니고 암튼 양껏 먹었습니다. 일행들은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까사델 아야 광고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러 사장님과 농담 따먹기 합니다. 예전에 한 동네 살던 지인이니 많이 애용해주세요. 이렇게 또 광고해주시고 있네요. 배우자와 오기에는 아까운 부티크 펜션이 불륜도 환영합니다. 응? 숙소로 복귀하니 이런저런 선물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사다리 타서 서로 나눠 갖기 선물이었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서현팜님도 참석하시는 더맨더머 2차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초절정 고수 서현팜님의 얼굴 표정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샷도 비슷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딱히 잘 친 것도 없는데 후반 3번을 되니 제 지갑에 7만원이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곤란하다 싶어서 풀어주기로 합니다. 제 멘탈도 풀리고 퍼팅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서현팜님은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싹쓸이 시작합니다. 사항 파악 못한 더맨더머는 여전히 누가 더 못 치는지 대결하고 있습니다. 18을 마친 7만원은 사라지고 제 돈도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호두 아빠님에게 제가 한타로 이겼습니다. 5,000원. 겟. 어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둘째 날 할 일도 다 했으니 또 뿌듯합니다. 이름도 이상한 울산바이 전망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며 인사 나눕니다. 다음에 볼 때까지 빠빠이 안녕히 가세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막히는 길로 갑니다. 종아리가 또 땡깁니다.
수서역에서 모두 빠빠이 하고 혼자 렌트카 반납하러 갑니다. 집에 가려는데 잠깐 하고 부릅니다. 남은 기름값 반납해준다네요. 이렇게 착한 렌트카가 다 있나요? 제주도는 안 돌려주던데. 나는 모르겠으니 내일 예약자 통화하고 송금해라고 해라니 안 해줍니다. 2, 30분 이것저것 해보니 내일 예약자와 통화하고 송금해준답니다. 모레 이쉐이드. 집에 오는 지하철 타니 다리가 휘청합니다. 계속 운전해서 그렇죠. 역시 1시간 이상 떨어진 골프장 가는 게 아닙니다. 끝!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요? 관찰자 시점인가요? 재밌게 후기를 써주셨고요. 하여튼 운전 내내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더맨더머 누가 더 못 치나 그 내기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 또한 고생하셨습니다. 주구장성님 또 다음에 워크샵 때 또 1시간 이상 되는 코스 잡을 테니까 다시 또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두 개의 사연은 마인드골프가 쓴 사연인데요. 일종의 뭐 사연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최근에 기록을 또 해서 축하도 좀 받을 겸 소개도 할 겸 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목은 생애 첫 연속 4개 홀 버디. 딱 들어봐도 아시겠죠? 골프에는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요. 마인드 골프는 싱글 디짓 핸디캡, 이글, 홀인원, 사이클 버디, 한 라운드에 이글 2개 하기, 100% 페어웨이 그린 적중률 해보기, 언더파, 이런 다양한 기록들을 해보았습니다. 못 해본 거는 알바트로스를 못 해봤고, 전홀 파를 해보는 퍼펙트 플레이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생애 처음으로 4홀 연속 보디를 해봤는데요. 그때가 4월 달이었어요. 4월 중순 정도였었는데, 9번 홀 첫 버디는 거의 컨시드 거리로 쉽게 했는데, 11, 12번 홀의 버디는 나름대로 4에서 한 7m 정도의 중거리 퍼시였는데 너무나 공이 잘 들어가더군요. 사실 이날 1로 골프장 답사 라운드를 간 것이었는데요. 라운드 중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2번 홀까지 라운드 하다가 중단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서 1번 홀부터 다시 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홀을 쳤고 처음에 2홀 치고 중단한 홀은 다시 이제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친 거죠. 클럽하우스에서 커피 한잔하고 나오니 날이 개어서 다시 1번 홀부터 시작한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네요. 그냥 라운드 중단하고 집에 갔으면 이런 기록은 또다시 못 봤을지도 모르겠고요. 같이 라운드 하신 분 중에 본인도 라운드 많이 하고 때로는 프로하고도 라운드를 하지만 이렇게 동반자가 버디를 연속으로 4개 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사이클 버디라고 파3, 파4, 파5 연속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버디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버디를 3개 연속한다는 것이죠. 이 사이클 버디는 여러 번 해보았는데 4홀 연속 버디를 해본 것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홀이 파5여서 조금은 연속 5홀 버디를 기대를 해보았으나 약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파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모두 파4에서 했다는 것이 조금 독특한 기록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그날 쳤던 스코어를 같이 올려놨고요. 4월 14일 날 드림파크 CC에서 했습니다. 마인드 골프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 KPGA 대회를 드림파크 CC에서 타이틀 스폰서로 이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사 라운드 겸 갔었고요. 이날 2분파 72타를 쳤고 퍼팅이 26개를 했네요. 퍼팅이 대단히 전반 13개, 후반 13개 딱 해서 대단히 좀 적게 한 거죠.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가 한 28개, 29개 정도, 적게는 27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참 기분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자랑할 겸 소개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4홀 연속 버디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과 더불어서 5월 9일에 아일랜드 대통령 선거날이죠. 이날 지인들과 카페원들하고 같이 라운드를 했는데요. 이날은 사이클 버디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번째 언더파를 기록해서 70타를 친 라운드였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날 지인들과 라운드 했습니다. 카페원들이고요. 오랜만에 사이클 버디도 하고 또 올해 2번째 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비가 좀 오다가 그쳐서 아주 라운드 하기에는 좋았고요.
아일랜드 CC가 이 서해안 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데 다행히 그날 바람은 조금 덜 불어서 라운드 하기엔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도 아주 일품이었고요. 그래서 같이 동반하신 분들이 뭐 좋아서 또 그리고 또 그날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도 좋아서 좋은 이런 기록을 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날 버디는 총 6개를 했네요. 전반 사이클 버디 3개, 그리고 또 후반에 그 팝5에서 2개, 팝3에서 하나를 했네요. 총 팝5에서 버디를 3개 한 라운드였습니다. 뭐 또 자랑 겸 이렇게 올린 그런 스코어였습니다. 네, 다음은 은수 만세님께서 오비말뚝 물음표 그 골프 룰 Q&A에 올려주신 분 그 내용인데요. 마골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오비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공 어드레스 때 오비 말뚝이 스탠스에 걸리거나 스윙에 방해가 된다면 뽑고 칠 수 있나요? 그대로 쳐야 하나요? 왼손 골퍼일 경우 볼은 살아있지만 스탠스에서 말뚝 걸릴 수도 있고요. 해저드 말뚝이나 수리지 표시 등은 뽑고 치는 것 같은데요. 헷갈리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골프 마법사님도 그렇고 하얀 바지님께서 이미 마인드 골프가 답을 쓰기 전에 그 답을 써주셨고요. 오비 말뚝은 뽑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해저드 말뚝과는 좀 다르고요. 오비 말뚝은 그대로 있는 대로 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예전에 그 오비 말뚝과 해저드 말뚝의 차이점에 대해서 글을 써놓았던 블로그를 인용을 해드렸고, 색깔은 또 오비 말뚝은 하얀색, 해저드 말뚝은 종류에 따라서 노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뽑을 수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주시님께서 추가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 한국 골프장에서는 흔치 않지만요, 간혹 두 홀이 나란히 붙어 있고, 그러니까 홀을 같이 이렇게 바로 붙어서 있는 그런 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오비 말뚝이 있는데, 한 홀에서만 오비가 적용되고, 옆에 있는 홀에서 칠 땐 오비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홀들도 간혹 봅니다. 흰 말뚝 넘어가 현재의 홀에선 오비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는 뽑아도 괜찮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 주신님이 예전에 알래스카에 있었는데, 알래스카 매치플레이 토너먼트에서 제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오비 라인 또는 오비 말뚝이 해당되는 홀에서만 그렇게 적용이 되고, 다른 홀에서는 그 오비 말뚝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그대로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네, 다음은 마인드 골프가 소개하는 글인데요. 이번 주는 골프 컬럼, 마인드 골프가 써놓은 골프 컬럼, 좋은 골프 흐름 만들기라는 주제의 마인드 골프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흐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정량적이진 않지만 어느 한쪽이나 어떤 선수가 흐름이 바뀌면서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좋은 흐름이었던 상황이 어떠한 계기로 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이 흐름이라는 말은 분위기하고도 비슷한 의미일 듯 합니다. 상승 분위기에서는 플레이가 자신감 있고 그에 따라 플레이도 잘 풀려나가는 선순환이 생기는 것과 같이 말이죠. 선수에게도 그렇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도 특히나 주말에 주로 라운드를 하는 주말 골퍼에게는 18홀의 라운드에서의 흐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운동이라는 것이 이 18홀 중에 희노애락이 대부분 몇 번씩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기쁜, 짜릿한 샷도 있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실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좋은 흐름은 잘 이어가고 좋지 않은 흐름은 끊어야 한다는 말은 머릿속으로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골프의 매력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인드 골프는 요즘 18홀 라운드 플레이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의 체크 포인트들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계기로 좋은 흐름을 만드는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1번 홀, 18홀 라운드의 시작이 되는 홀이죠. 마인드 골프의 최근 평균 핸디캡이 3개에서 한 5개 정도, 75에서 77타 정도를 치는 것 같은데요. 첫 홀을 보기로 시작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라운드에서 부담감이 생기는 듯 합니다. 모든 홀을 파를 목적으로 라운드를 하긴 하지만 1번 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더블 보기 이상의 스코어로 시작을 한다면 아주 힘든 라운드가 되겠고요. 개인마다 자신의 평균 스코어 측면에서 시작하면 좋은 스코어를 목표로 1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90타 정도 치는 보기 플레이어는 1번호를 보기로 시작하면 아주 좋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물론 파를 하면 더 좋긴 하지만 보기로도 충분히 좋은 시작이죠. 이러한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마인드 골프는 가급적 1번으로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골프장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도착을 하여 옷도 갈아입고 선크림도 바르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퍼팅 연습이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스윙으로 긴장감을 없애는 프리 라운드 루틴을 가지려고 하죠. 다른 말로 골프장의 일부분으로 어서 동화되어 외지인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아무래도 티오프 타임에 거의 다 돼서 허겁지겁 준비를 하다 보면 1번호를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못하게 되고 설령 이 결과가 안 좋은 샷으로 연결되고 자신만의 좋은 스코어보다 많은 오버파로 시작을 하게 되면 2번 홀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9번 홀 또는 중간에 밀리는 홀인데요.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9홀 코스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1번 홀 시작하는 코스를 클럽하우스에 나가는 코스라고 해서 아웃 코스라고 보통 하고요. 18홀이 들어오는 코스라고 하여 인 코스라고 합니다. 전반 9홀을 마치고 대부분의 경우 그늘집이라고 하는 식음료를 제공하는 일종의 매점 같은 곳에서 짧게는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쉬었다가 나머지 9홀 플레이를 하곤 합니다. 전체적으로 플레이 속도가 빠르면 그늘집에서 쉼없이 곧바로 다음 홀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9번 홀이 중요한 홀 중에 하나라고 언급한 이유는 라운드 중간에 다음 홀이 시작되기 전에 쉬거나 지연이 될 경우에 바로 전 홀의 흐름이나 스코어는 심리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90타를 치는 보기 플레이어가 9번 홀을 아주 쉽게 보기나 심지어 파, 더 나아가 버디를 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늘집에서 보내는 10에서 20분 또는 앞팀이 밀려서 기다리는 상황에 그 전 홀에 끝냈던 좋은 흐름과 기억이 이러한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여유롭게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오비나 해저드에 등에 들어가 3펫, 4펫 또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스코어가 소위 양파를 하게 될 경우 그늘집에서 기다리거나 앞팀의 플레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닥 편안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서 새로운 홀을 시작해서 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조급하죠. 그늘집에서 시원한 음료와 맥주를 마시며 동반자와 이야기하는 시간에도 때로는 머리에 남은 잔상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8번 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아주 아쉬운 홀이죠. 9홀 더 또는 18홀 더 치고 싶은 느낌이 드는 마지막 홀인데요. 17번 홀까지 어떻게 플레이를 했던지 간에 18번 홀에서의 결과는 다음 라운드 할 때까지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18번 홀을 좋게 마무리하면 비록 라운드 중간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은 잔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억으로 다음 라운드까지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번 홀을 마음에 들지 않게 라운드가 마무리되면 심지어 17번 홀까지 좋은 흐름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게 되고 집에 가는 중에도 생각이 나고 다음 라운드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기억을 잘 잊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말이죠. 많은 골퍼들이 1년의 라운드 횟수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주말 골퍼라고 하지만 1년에 20번 정도 라운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20번보다 도 적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달에 한 번 라운드 하는 골퍼라면 그런 안 좋은 기억으로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특정 샷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쉔크 같은 것이 자주 발생한다면 18번 홀에서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면 다음 라운드 할 때까지 일을 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라이프 베스트와 같은 좋은 결과로 라운드를 끝냈다면 이 기간은 아주 기분 좋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고요. 마인드 골프는 그래서 1번, 9번, 18번 홀에서 파를 하려고 전략을 세워 라운드 합니다.
대부분의 라운드에서 지켜지지만 간혹 복이 아닌 그 이상의 스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위에 언급했던 그런 상황이 생기며 흐름 또는 분위기상 좋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했던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 3라운드 62번째 샷을 마무리하고요. 마인드 골프의 그 글들은 블로그 mindgolf.net 그리고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또는 트위터는 @mindgolfer입니다.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마인드골프를 찾으시거나 cafe.naver.com/mindgolfer이고요.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분들은 mentor, mentor @mindgolf.net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마인드골프 또는 youtube.com/mindgolfer로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마인드골프의 이론 강좌와 예절 강좌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디는 마인드골프 또는 영어로 mindgolf를 찾으시면 친구로 맺어서 마인드골프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골프였습니다. 다음번 3라운드 제 63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